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동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리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하나의 명사가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며 하나의 소리가 하나의 대상을 연결한다는 것이 가리킴의 증거였죠, 여러분?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마르이라는 물통이라는 명사가요. 우리 소리만 들어도 우리 듣는 분들로 하여금 머릿속에 물을 담아 마시거나 음료를 담아 마시는 용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 우리 가리킴이었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가리킴은요, 설명의 대상이에요. 설명받는 대상은 가리킴을 받는 대상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혹시 수수께끼 아시나요? 스무고개도 많이 해봤죠? 여러분, 가리킴 받는 대상은요, 수수께끼의 정답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설명하는 말은요, 수수께끼의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수수께끼를 내볼게요.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다리가 4개 있어요. 두 번째, 귀여운 털로 덮여 있고요. 세 번째는 짖는 행동을 해요. 혹시 저의 수수께끼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강아지죠? 괜찮을까요? 다리가 4개 있어요. 강아지의 상황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털로 덮여 있어요. 강아지의 상황인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은요, 여러분, 강아지가 일단 있어야겠죠? 강아지가 일단 있은 다음에 강아지가 어떤지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설명 맞죠? 네, 좋아요. 세 번째, 짖는 행동을 해요. 행동으로도 대상을 설명할 수 있네요. 오,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 좋아요. 여러분, 설명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생님, 경험 상황 또는 행동 아니에요? 맞아요. 경험 상황 행동은요, 설명이 전달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는요, 단어들은요, 각자 가진 특성이 있어요. 단어가 가진 특성은요, 어느 상황에서든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특성을 2-3개 가질 수는 있어요. 괜찮을까요? 우리 이라는 단어는요, 무려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괜찮을까요? 대명사, 한정사, 그리고 부사, 이렇게 3가지 특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특성은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무슨 특성을 드러낼지는 이야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랍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동사도 설명이고요, 형용사도 설명이에요. 그리고 부사도 설명이에요. 3가지 특성의 단어들이 모두 다 같은 역할을 해요. 설명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3개로 나눠 놓은 거겠죠.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동사는요, 동사에 의해서 설명받는 대상이 이야기의 주인공밖에 없어요. 딱 주인공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동사예요.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형용사는 대상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대상은요, 이야기 자체가 설명받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형용사는 여러분, 이야기의 주인공, 주체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야기의 객체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오, 형용사가 그러면 설명하는 대상의 범위가 가장 넓은 거 맞을까요? 좋아요. 여러분, 3번째 특성이죠. 하나의 설명하는 단어가 가질 수 있는 3번째 특성은요, 부사예요. 여러분, 부사는요, 이미 먼저 한번 설명된 대상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즉, 설명을 설명하는 거죠. 설명된 대상을 설명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 대상은요, 첫 번째 동사에 의해서 이미 설명된 주체일 수 있어요. 두 번째죠, 형용사에 의해서 설명된 대상일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부사는요, 여러분, 다른 부사가 그 부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오,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요, 부사는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2 이상의 절들이 나열될 수 있다고 한번 우리 문장 공부하면서 공부했었죠. 같은 절에 있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가 아니고요. 다른 덜에 있는 동사도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설명하는 말 중 가장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주어와 함께 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가진 단어죠. 동사에 대해서 우리 뜻 먼저 알아볼 거거든요. 우리 동사의 뜻은요. 설명하는 말이라면 모두 갖는 뜻을 가져요. 첫 번째는 동사가 설명하는 주체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경험은요. 하나의 기간이에요. 즉 하나의 시점부터 다른 한 시점까지 한 번 이상 해본 것을 경험이라고 부르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경험이라고 말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겪은 것을 어느 기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는지 몰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경험은 소중해. 하하하.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경험이 끝났어요 하고 선언하는 말하는 사람이 경험을 끝내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아직 그 기간을 끝내지 않았어요. 현재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겪은 것은요, 경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I have beaten you. 저는 듣는 분들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라는 우리 이야기예요. 자, 말하는 사람이요. 가진 거죠. 그런데 가진 대상이 뭐예요, 여러분? 가진 대상은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즉 기간은 우리 시간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요. 과거의 한 시점부터 현재의 한 시점까지 기간이 슉 흘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시간이 먼저 흐르고 우리가 그 다음 반응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요 하나의 기간을 가진 말하는 사람은요 그 기간에 어떻게 반응해 왔어요? 어떻게 반응해 왔어요? 한 번 이상 문다는 행동을 해보면서 그 기간에 반응해 왔고요. 말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말하는 시점에 경험이라고 선언을 해요. 경험이라고 선언을 한다는 것은 완료 시제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일반 동사 have를 활용해서 경험을 말한다는 것은 경험이 완료됐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beaten 이라는 과거 분사는요 말하는 사람이 가져온 그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beaten은요 설명하는 말이에요. 가져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즉 beaten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설명인 거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동사가 전달하는 두 번째 뜻은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황은요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이 있어요. 딱 두 가지 기본 전제를 두고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본 전제 둘은요 여러분 첫 번째 시점이에요. 하나의 시간의 점이에요. 흐르는 시간에 하나의 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의 공간에 있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하나의 시점에 하나의 공간에 있지 않은 주체는 없어요. 항상 모든 주체는 존재한다는 말에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당연해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우리 전제, 기본 전제라고 하고요. 우리 기본 전제인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공간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설명하는 말로 드러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설명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 주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은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떤지 설명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주체가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공간에 어딘가 어느 시점에 어느 공간인가는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읍시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4가지 절을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I am. 여러분 시점에 이야기의 주인공이 말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비동사는요 am 이라는 형태를 가져요. 비동사는 단 하나예요. 비동사는 이야기의 주체에 따라서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비동사 하나죠. 비동사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공간에 있겠구나 라고 항상 생각하기로 했죠?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두 번째, I am a student. 저는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I am 까지만 이야기했을 때는 말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라는 뜻만 전달했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2번이요. I am 하고 제가 a student 라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러면서부터 am 이라는 비동사의 뜻이 바뀌어요. 비동사의 뜻이 있어요에서 그 주체가 어떤지 설명하는 누구인지 무엇인지 설명하는 뜻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하나의 동사가 뜻이 바뀌는 것은 정말 없어요, 여러분. 비동사의 뜻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괜찮을까요? 눈여겨봅시다. 이야기의 주인공과 주인공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중요한 정보부터 이렇게 나열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죠. 괜찮을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I am 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듣는 분들은 말하는 사람의 존재만 말하고 싶었구나 라고 우리 알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 I am a student 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이어가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말하는 사람의 존재에서 말하는 사람의 상황을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 싶었구나 라고 우리 이야기를 am 뒤에 단어를 듣고 비동사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3번 볼게요, 여러분. 3번 I am happy. 제가 있어요. I am까지만 이야기해요. 말하는 사람이 존재해요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제가 한 단어 더 덧붙여요. I am happy. 저는 행복하게 있어요. 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있는지 happy 라는 설명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설명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좋아. 4번이죠. 그러면 선생님, 이야기의 주인공의 상황을 설명하는 동사는 단 비동사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You look good. 듣는 사람들은 좋아 보여요.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봐진 대상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죠? 2인칭의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이 서술하고 있네요. 괜찮을까요? 듣는 사람이 보인다는 우리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 이렇게 You look go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네 절에 공통점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은요 모두 주인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절들이에요. 괜찮을까요? 1번 말하는 사람 이외에는 이야기에 다른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2번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한 a student는요 여전히 말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 I am happy.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지 설명하는 happy는요 여전히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유지시켜줘요. 4번이요. You look good.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am 비동사와요. look 이라는 동사는요 이야기를 주체에 대해서만 설명을 유지시켜주는 뜻을 갖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동사의 세 번째 뜻, 동사가 전달할 수 있는 세 번째 뜻은요, 행동. 주체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주체 행동은요, 여러분, 행동은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죠. I drink a cup of water. 저는 한 잔의 물을 마셔요. 제가 마신다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 듣는 분들은 저의 행동을 볼 수 있죠? 마신다라는 행동을 설명하는 drink도 역시 동사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동사가 절에서 갖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의 첫 번째 역할은요, 하나의 주어와 함께 절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동사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여러분, 동사의 역할 두 번째 동사의 역할은요, 시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제가 동사를 봐요. 동사의 형태를 봐요. 아, 그러면 이 동사의 뜻이 말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말하는 시점에 비해서 이 동사의 뜻이 과거에 일어났는지, 말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말하는 현재 시점에 그 동사의 뜻이 일어났는지, 또는 동사의 이 뜻이 말하는 사람이 저를 말하는 시점보다 미래에 일어날지는 다른 부사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해요. 그래서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그 저를 말하는 시점과 같은 시점에 동사의 뜻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동사의 뜻이 말하는 시점보다 과거의 시점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 동사의 형태로 드러낸답니다. 괜찮을까요? 좋아. 여러분, 제가 우리 듣는 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샐러드 한 그릇을 이렇게 먹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I eat a bowl of salad. 저는 샐러드 한 그릇을 먹고 있어요.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말하는 시점과 제가 먹는다는 행동을 하는 시점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렇다는 것은 그 절은 이 절 I eat a bowl of salad 이 절은요 현재 시제로 서술된 것이랍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가 I ate a bowl of salad 제가 아침에 샐러드 한 그릇을 먹었어요. 여러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침을 다 먹고요. 지금 아침이 지난 시점에 강의를 하는 거랍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I ate a bowl of salad. 제가 먹는다는 행동은 제가 이 저를 말하는 시점보다 과거의 시점에 일어났어요. 저는 이야기하면서 샐러드 먹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 제가 했던 행동이 현재 시점보다 과거의 시점에 일어났다는 것을 동사의 형태를 it에서 ate로 바꾸면서 두 시점의 차이를 드러냈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 두 시점은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의 절은 이야기죠. 이야기는 대화에서 주고받아지는 거랍니다. 괜찮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이 하나의 절을 말하는 시점은 항상 현재예요. 말하는 사람이 그 절을 말하는 시점이 현재 시점이고요. 현재 시점은 기준점이 된답니다. 시제를 판단하는 기준점이에요. 현재 시점 기준, 동사의 뜻이 과거 시점에 일어났는지 같은 시점에 일어났는지 두 시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시제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자, 혹시요, 여러분, 우리 미래의 시점, 현재 시점보다 미래의 시점에 일어날 일이 꼭 정말 이제 제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어요. 제가 저녁으로 샐러드를 다시 먹을 것이 확실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미래의 시점에 할 행동, 먹을 행동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는
확실하지 않은 경험 상황 행동이 있고요. 확실한 경험 상황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는요. 확실한 경험 상황 행동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고요. 확실하지 않은 경험 상황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우리 먼저 미래에 일어날 것이 확실한 경험 상황 행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지 않을 확률이 있나요? 미래의 한 시점이요. 없죠? 괜찮아요? 여러분? 지구는 태양을 공전할 것이에요. 저는 현재 시점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을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일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것도 현재 시제에 적합한 동사의 형태인 revolves 공전하다, 회전하다라는 동사로 the earth 지구의 행동을 설명했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것이 확실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은요, 부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이 부사는요, 여러분, will 이라는 단어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will 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특성을 가져요. 첫 번째 특성은요, will 이라는 단어가 가진 첫 번째 특성은요, 명사예요. 여러분, will은요, 의지예요. 하고 말겠어. 괜찮을까요? 두 번째 특성은 이제 부사의 특성 중 부사의 네 번째 분류에 해당되는 조동사 중에 하나로 분류가 돼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will이라는 단어가 가진 명사의 특성의 뜻을 생각하시면 부사의 특성 중 조동사의 특성을 갖는 우리 will이 미래 시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래에 일어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험 상황 행동은요, 우리가 꼭 일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말하죠? 말하는 사람은 주체의 의지만 표현할 수 있어요. 미래의 시점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우리 단어 will 활용해서 미래 시점에 일어날 불확실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설명하죠.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I will see you. 저는 당신들을, 듣는 분들을 봐요? 아니면 볼 거예요? 볼 거예요, 여러분. 볼지 안 볼지 확실하지 않지만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주체죠.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드러내는 우리 단어 will이 활용된 것을 보아서 미래의 시점에 일어날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동사의 세 번째 역할이에요. 동사의 세 번째 역할은요, 여러분, 우리 대화가 말하는 사람이 하나의 절을 말하는 시점이 항상 현재의 시점으로 기준점으로 잡기로 했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현재의 시점에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말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주체의 수 그리고 그 주체가 말하는 사람과 현재 시점의 대화에서 무슨 역할을 맡는지를 동사가 정보를 준답니다. 동사가 그 정보를 드러내요.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동사의 역할에서요, 여러분, 주체의 수를 나타낸다는 것은요, 이야기의 주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 경우, 제3의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닌 대상인 경우, 주체의 수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이에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화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한 분이 와서 저에게 막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지금 듣는 분들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일단 대화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은 항상 대화가 가장 주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한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되게 중요한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혹시 중요도가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사람의 주체의 수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다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한 분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한 분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우선순위가 조금 두 분 이상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조금 낮다는 의미로 우리 동사의 특별한 표시를 하죠. 그 동사의 특별한 표시는요, S예요. 여기 볼까요, 여러분? He wakes up. 그는 깨어나요, 여러분. 그는요, 우리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남성이에요. 그쵸? 그가 의식이 깨어난다는 이 상황에 처해요. 그럴 때 이야기의 주인공인 he가 가리키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 분이면서요, 동사 wake 뒤에 s를 더해줬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대화에서 주체의 역할은요, 대화에서 말하는 사람인지 듣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의 대상인지에 대한 역할이랍니다. 대화에서의 역할이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대화는요, 항상 대화 속에 있는 대화의 참여자들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요. 우리 인칭 1번, 2번, 3번을 통해서도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나뉜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동사가 주체의 수와 대화에서의 주체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는 것은 항상 현재 시점에 대한 것 맞을까요? 맞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과거 시점, 우리 지금 대화하고 있죠. 지금보다 과거 시점은 우리 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 경험, 상황,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과거 시점의 한 주체는요, 우리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말하는 사람 스스로의 상황인 거죠? 의식에 깨어난다는 상황인 거예요. 동사 원래의 형태를 활용해서 주체의 수, 대화에서의 주체의 역할, 정보를 나타내죠. 대화에서 주체, 말하는 사람이므로 중요한 주체이므로 우리 동사의 원래 형태를 유지하여서 이렇게 잘 서술했고요. 대화에서 듣는 분들이 주인공으로 서술되었죠. 듣는 분들도 대화에 참여하는 참여자이기 때문에 동사의 원래 형태 활용해서 wake up 이렇게 잘 서술했죠. 여러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한 명의 제3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사 wake에 s 더해서 이 주체가 한 명이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구나 이렇게 정보를 나타내고 있죠. 동사 wakes가요. 네, 제가 여기서 설명해 놓은 이야기가 여러분, 동사의 형태가 주체의 수와 대화에서 주체의 역할을 나타낸다는 것은 대화가 일어나는 현재 시점에 한해서 라는 것이고요.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과거 시점에 절에서는 동사가 대화에서의 역할을 나타내지 않겠죠?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대화에서 말하는 사람인지 듣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말해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지도 어떻게 말해요? 그쵸? 좋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과거 시점에 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동사는요, 주체의 수를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항상 대화가 일어나는 현재 시점이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해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현재 시점이 아닌 과거의 한 시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과거의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주체의 존재를 설명한다는 것은 그 주체가 이미 주체로 불렸다는 것 자체로 그 주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걸 나타내요. 비동사가 우리 주체의 수를 비동사가 was 또는 were로 표현을 한답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기본적인 주체의 존재를 설명하는 우리 과거 시점의 비동사는 주체의 수를 표현해요. 여러분, 주체가 겪었던 경험, 처했던 상황,
또는 했던 행동은요, 현재 시점에 언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과거 시점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현재 시점에요.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체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 주체가 처했던 상황, 주체가 했던 행동은요, 그 경험 상황 또는 행동 자체가 중요해요. 동사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주체가 그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과거 시제에 활용되는 일반 동사에는 주체의 수, 대화에서 주체의 역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I was there. 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에서 볼까요, 여러분? 제가 과거 시점에 있었어요. I was. 그리고 제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우리 주체가 존재했다는 것은요,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공간에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간이 어디인지 말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더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사 there로 말하는 사람의 과거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체가 현재 시점에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비동사는요, 주체의 수가 2 이상인 경우 항상 are로 그 주체가 존재함을 설명해요. 두 번째죠. 만약 첫 번째 기준, 주체의 수가 하나인 경우에 두 번째, 주체의 대화에서의 역할까지 고려해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현재 존재한다면 am의 형태를 갖고요. 우리 듣는 사람들은 항상 2 이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are이죠. 그 다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대상이 존재해요. 그러면 비동사는 is의 형태를 갖죠.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 시점에 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비동사는요, 과거 시점에 말하는 사람 스스로는요, 더 이상 현재 시점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시점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변화를 겪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된 이 현재 시점에는 과거의 한 시점에 말하는 사람 스스로와 다른 제3자로 여겨져요. 현재 시점이요.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비동사 was 하고요. 여기 제가 2번으로 해놨네요. He was there 에서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현재 시점에 우리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 그 남성이죠. 사람이건 남성이에요. 그가 있었음을 설명하는 비동사 was 하고 같은 형태를 갖죠. 비동사가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자, 비동사 듣는 사람들은 항상 2 이상으로 간주돼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비동사 were로 우리 듣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죠.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동사의 뜻이요. 동사의 뜻이 동사가 설명하는 주체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중요한 뜻을 전달한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동사는요, 주체의 수, 주체가 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나타내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번에 이야기할 경우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과거 시점에 주체의 상황을 설명하는 동사 시대 표현이 되어 있죠? wake가 아니에요. walk. 주체가 무엇이든 간에 주체의 수, 하나이던, 대화에 참여하던 참여하지 않던 다 똑같아요. walk로 동일하게 주체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네, 좋아요. 현재 시점에, 과거 시점의 경험 상황 행동을 설명하는 일반 동사는요, 그 동사 자체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체의 수,
대화에서의 주체의 역할 편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동사의 네 번째 역할이에요. 동사의 네 번째 역할은요, 전이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이성은요, 동사가 설명하는 주체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주체가 아닌 대상에 또는 주체 스스로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성격 중 전달되고 이사시키는 성격을 의미해요. 즉, 이야기에서 주체가 경험, 상황, 행동을 전달하는 절이 있고요. 전달하지 않는 절이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의 동사도 주체가 동사의 뜻을 전달시키거나 전달시키지 않는 두 가지 전이성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a class starts. 한 수업이 시작해요. 라는 우리 이야기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한 수업은 시작해요. 시간이 흘러서 시작하는 거죠. 시작되는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즉, 첫 번째 절에서 starts 라는 일반 동사죠. 시작하다 라는 동사는요, 전이성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이성을 갖지 않아요? 자동사라고 불러요. 여기서 동사, 일반 동사 start 라는 동사는요, 자동사네요. 여러분, 두 번째 절에서요, a class starts an innovation. 한 수업은 혁신을 시작합니다 라는 절이 있죠. 여러분, a class 라는 사람이 아닌 주체예요. 괜찮을까요? 주체가 시작한다는 이 상황을 무엇에 줘요? 한 혁신이라는 대상에 주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한 혁신은 시작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an innovation. 목적어네요. 동사 start의 목적어인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a class라는 주체가요. 하나죠. 주체의 수가 하나예요. 그리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대상인 거죠. 사람이 아닌 대상이죠. 그래서 start 아니고 start. S 더해져 있죠?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동사의 이제 뜻과 동사가 갖는 네 가지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세 번째는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동사의 종류는요, 여러분, 첫 번째 비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 동사는요, 비동사예요. 여러분, 비동사는요,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 주체를 가리키는 말 자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주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완성된 이야기는 아니죠.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완성된 이야기를 우리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런 경우 활용하는 동사가 비동사인 거예요. 주체가 존재해요. 말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I am. 괜찮을까요? 여러분, 비동사가 특별한 동사라는 것은요, 동사의 뜻이 있어요에서, 즉 주체의 존재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뜻에서 주체가 어떤지, 주체가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인지까지 설명하는 심층적인 뜻을 갖도록 뜻이 변화한다는 점이에요. 괜찮을까요? 좋아. 뜻이 전환됩니다. 어떻게 전환되나요? 제가 있어요. 제가 누구로 있는지 I am a student 라는 절에서 주체의 존재를 설명하는 우리 비동사의 뜻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비동사로 뜻이 깊어지죠? 괜찮을까요?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는 일반 동사죠? 그 중에 여러분, 우리 비동사와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일반 동사 exist, 존재합니다 라는 우리 뜻을 갖는 동사를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여러분, 비동사만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동사 exist 또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I exist. 저는 존재해요. exist 라는 일반 동사는요, 어느 절에서 활용되어도 존재한다는 뜻을 전달해요. 뜻이 존재합니다에서 깊어지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체의 존재를 설명하는 동사를 부사가 다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사는 설명을 설명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부사 중 전치사로 분류되는 부사 as로요, 우리 주체의 존재를 설명하는 exist 설명해 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I exist as a student. 제가 존재해요. 그런데 저는 뭐로 존재해요? 저는 한 학생으로도 정의될 수 있어요. 제가 누구냐면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은 한 학생이기도 해요. 한 대상을 가리키는 동등한 두 가리킴인 거죠. I, a student. 괜찮을까요? 비동사 am 활용하지 않고요, 말하는 사람의 상황을 한번 우리 이렇게 두 단어로 exist as로 설명을 해봤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I am a student, I exist as a student 에서요, 비동사 am 하고 일반 동사 exist 하고 부사 중 전치사 as 두 단어가 비동사 한 단어와 같은 뜻을 전달하는 것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비동사는요, 일반 동사 exist와 부사 중 전치사 as의 특성을 합친 비동사는 동사죠. 그래서요, 동사긴 해요. 비동사 동사예요. 그런데 부사의 특성을 갖는 동사라고 할 수 있죠.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의 주체가 존재함을 설명하는 비동사는요, 주체의 존재를 전달시킬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체가 존재해요. 존재될 대상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동사의 뜻을 전달시키고 이사시키는 성격인 전이성을 갖지 않는 자동사인 거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일반 동사 have는요, 경험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경험을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체가 갖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의 특성을 갖기도 해요. 그리고요, 주체가 경험한 것을 설명해주는 완료 시제에서는요, 자동사의 특성을 갖는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경험은요, 한 시점부터 그 시점보다 미래인 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해본 것을 경험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완료 시제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랍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경험은요, 경험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경험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끝내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어떤 완료 시제를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have 또는 had의 형태로 나타내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절 한번 봅시다. 자, I have been in Seoul. 저는 서울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한 시점부터 현재 시점, 이 절을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이 현재 시점까지의 기간을 have, 가진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have 라는 자동사는요, 가져지는 주체에 의해서 가져지는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 우리 혹시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비동사가요.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하죠. 첫 번째는요, 하나의 시점에 주체가 있어요. 두 번째 전제는요, 하나의 공간에 주체가 있어요의 두 가지 전제를 너무 당연해서 이야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매번 드러내지 않는 것. 우리 한번 공부해본 적 있을까요? 좋아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가진 대상은요, 하나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기간은요, 시간과의 상호작용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주고받고 하는 이 시점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죠. 항상 흐르지만 눈에 보이게 절에서 have, 갖다의 대상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have, 자동사의 특성 갖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갖는 대상은 기간이에요. 괜찮을까요? 그 기간이 어떤지 설명하는 말이 been이라는 과거 분사랍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밑에 있는 두 번째 절 한번 볼게요. I had been in Seoul 은요, 말하는 사람이 먼 과거의 시점부터요, 그 먼 과거의 시점보다 가까운 과거의 시점의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해본 것을 설명하는 절이랍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이 절을 말하는 시점보다 과거의 시점의 경험이 끝난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요 해석을 한번 해봤답니다. 괜찮을까요? 긍정의 절로 서술되는 경우에 대해서 여태까지 예시절들 쭉 봐왔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부정의 절 만들기 한번 연습해볼 거예요. 여러분, 부정의 절을 만드는 부사는요, 가장 대표적인 부사가 not인 거예요. not. 괜찮을까요, 여러분? 절 전체를 부정의 절로 바꿔주는 부사는 not 말고도 no, neither 등등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부사 not 활용해서 한번 우리 부정의 절 만들어 볼게요. 비동사가 활용된 절을 부정의 절로 바꿔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일반 동사가 활용된 절을 부정의 절로 바꿔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 첫 번째 비동사가 활용된 절을 부정의 절로 바꾸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비동사는요, 부사 not이 비동사를 직접 설명해요. I am not 이렇게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를 설명하는 절이 I am 이었죠. 존재한다의 반대말은요, 여러분, 혹시 30%의 확률로 존재하기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 70%의 확률로 존재하기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존재하다의 반대말은요, 존재하지 않다예요. 후제, 없다입니다. 있다의 반대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없다예요. 괜찮을까요? 있다의 반대말은 없다의 뜻밖에 가질 수 없어서 부사 not 이 비동사를 직접 설명한답니다. 괜찮을까요? 비동사 am이 있는 절은요, 주체, 말하는 사람이 있음을 설명하는 I am에서요,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여러분. I가 가리키는 대상은요, 비동사 am에 의해서 절로 서술되지 않아도 주체가 있는 거랍니다. 존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로 여겨진 거예요. I라는 말로 가리켜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존재하지 않는 주체는 명사로 가리킬 수 없어요. 대명사로 가리킬 수조차 없어요. 괜찮을까요? 이미 존재하는 주체가 있음을 이야기로 설명하기 위해서, 절을 구성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비동사는요, not, 있지 않습니다 라는 순서로 우리 부사 not이 비동사 뒤에서 주체의 부재를 설명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부사는요, 설명을 설명하는 말이죠. 부사는
여러분, 부사에 의한 설명은요, 문법적으로 절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말하는 사람이 절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의도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말인 거죠. 말하는 사람은요, 강조 없이도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일반 동사가 활용된 절의 부정의 줄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일반 동사는요, 주체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괜찮을까요? 우리 주체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부정하는 not은요, 일반 동사를 직접 설명하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가 물지 않아요, 저는 당신들을 물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당신들을 물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저는 일단 존재는 해요. 괜찮을까요? 제가 일단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물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는 무슨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해요? 알 수 없죠, 여러분. 저는 문다는 행동을 제외한 모든 경험, 상황, 행동을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지 않는다면 혹시 먹나요? 자나요? 걷나요? 생각하나요? 알 수 없어요. 아주 모호한 뜻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부사 중 네 번째 분류에 속하는 조동사 do 또는 does를 통해서 일반 동사의 뜻을 먼저 1번 강조해줘요. 여러분, I do but you 라는 절이 있어요. 저는 진짜 당신들을 묻니다. 진짜 물어요. 여러분, 문다라는 행동을 강조하는 조동사 do 활용된 것 괜찮을까요? 그 다음 여러분, 조동사 do에 의해서 강조된 뜻을 갖는 일반 동사 by는요, 부사 not이 조동사를 강조해주면서요. 즉, 조동사에 의해서 문다의 진짜 물어요 라는 강조된 뜻의 완전 정반대 뜻을 갖도록 해석이 된답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물지 않아요. 문다라는 행동의 정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자다예요? 먹다예요? 걷다예요? 생각하다예요? 아니죠, 여러분? 물다라는 행동의 정반대말은요, 그냥 존재한다예요.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I do not bite you 라는 절이요, 전달하는 의미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동사 do 또는 does가 일반 동사의 뜻을 먼저 강조하는 순서를 갖는다는 것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순서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체가 먼저 I로 가리켜지죠. 우리 I로 가리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하는 사람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주체는 먼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 이후에 하나의 경험을 겪어요. 하나의 상황에 처해요. 또는 하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 do not 이라는 부사는요, 행동 이전에 부정의 뜻을 행동 전에 먼저 전달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애초에 우리 그냥 가만히 존재만 한다, I am 이렇게 부정의 절로 만들어주는 부사 not을 활용하지 않고 긍정의 절로 이 세상의 모든 절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강조는 하지 않아도 말하는 사람이 동일한 의도를 절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긍정의 절로, 항상 긍정의 절로 절을 서술하는 것이 기본이랍니다. 괜찮을까요? 경험을 설명하는 일반 동사 have가 어떻게 부정의 절로 바꿔주는 부사가 경험을 부정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는 분들을 과거의 한 시점부터 현재의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절을요, I have not beaten you 라는 절로 전달할 수 있답니다.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선생님, 일반 동사는요, 일반 동사 have는요, 우리 분명히 조동사 do 또는 does에 의해서 먼저 강조된 이후에 부사 not 이 조동사 do 또는 does를 강조한다고는 순서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경험은요, 경험을 설명하는 일반 동사 have는요, 부사 not이 직접 설명하나요? 직접 have의 뜻을 강조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사 not은요, 경험을 몇 번 해봤는지 모르는 경험을 해보지 않음, 즉 경험이 없음을 설명하는, 경험의 부재를 설명하는 절로 만들어 준답니다. 혹시 우리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비동사가 떠오르는 것 괜찮을까요, 여러분? 경험이 완료되는 것을 설명하는 완료 시제를 부정하는 부사 not은요,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랍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비동사가 활용된 부정의 절을 조금 더 이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듣는 사람들이 주체여서요,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긴박한 시점에 이야기의 주체를 생략하고 바로 서술어 먼저 이야기하는 문장의 종류를 명령문이라고 한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명령문은 항상 듣는 사람들을 주체로 한답니다. You do not be sad 라는 절에서요, 우리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적어놨죠. 이 절은요, 우리 듣는 분들, 당신들은 슬프게 있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직역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분명히 주체의 존재, 듣는 사람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비동사는요, 부사 not이 직접 설명하기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있음의 반대는 항상 없음이니까요. 우리 조동사 do 또는 does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부정의 절 만들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조동사 do를 우리 부사가 설명을 하고요, 그런 다음 do가 비동사의 뜻을 강조하는 형식을 취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절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령문의 주체는 항상 듣는 사람들인 것 우리 알 수 있죠? 괜찮을까요?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듣는 사람들은 이미 있어요. 이미 존재해요. 그런데요, 잊지 말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있는 주체들을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잊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do 하고 not은요, 현재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을 설명하는 뜻을 전달해요. 조동사 do는요, 조동사 do 하고 not은요, 이 절 전체가 현재 시점에 이미 듣는 사람들이 슬프게 존재하는 거예요. 슬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슬프지 마십시오 라는 것은요, 이 현재 시점, 눈앞에 있는, 말하는 사람의 눈앞에 있는 이 현재 시점이 아닌 시점을 설명하는 절이라는 거예요.